대변인. 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장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4명의 장관 인선을 발표했는데 특이한 거는 모두 다 현직 의원이라는 출신입니다. 청문회 통과가 사실상 힘드니까 청문회 통과에 용이한 그리고 또 나름 두루두루 괜찮은 평을 받고 있는 현직 의원들을 장관에 인선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행자부 장관에 예측됐던 대로 김부겸 의원, 훌륭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문체부 장관의 도정환 의원, 교통부 장관의 김현미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의 김영춘 의원 4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는데 잠시 후 장관 인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짜는 김상조다. 여야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급기야 여당에서는 김상조 후보자는 통과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김상조 포기 발언까지 여당 진영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인의 공립학교 영어 강사 부정 취업 논란에 세 번째 얘기 또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장 전입 2건 기존에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처제 가족의 위장 전입까지 본인의 주소지를 받아줬다라는 의혹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네. 아니 처제 가족의 위장 전입을 받아줬다. 그러니까 네. 김 후보자의 주소지에 처제 가족이 위장으로 전입했다 이건가요? 그 처제 가족이 특히 이제 처제 남편이 외국으로 근무를 가게 되기 때문에 거주지를 옮길 데가 없어서 잠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시점이 또 공교로운 게 처제 가족이 이제 아이의 학교 진학을 며칠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진학에 대한 위장 전입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위장 전입 문제가 본인이 이게 이제 어떤 관계로는 해명을 하긴 했지만 위장 전입을 했던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근데 단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위장 전입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위장 전입을 한 거에 그치지 않고 처제 가족의 위장 전입을 사실 본인의 거주지로 위장 전입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거죠. 이것도 이제 주민등록법 위반 사항으로 분명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과거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운 계약서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계약했을 때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다운 계약서를 써갖고서는 나름대로 문제를 일으켰지만 팔 때도 다운 계약서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해명 아닌 해명을 하긴 했지만 이 결과론적으로 이런 의혹들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는 저는 첫 번째는 의도성이고 두 번째는 반복성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반복성 계속해서 뭔가 편법을 위장 전입에 대해서 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의도를 본인 스스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서 사실 대한민국 누구보다도 앞서서 이 공정거래에 대한 질서를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인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명쾌한 해명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면은 저는 이 앞서 얘기했던 많은 부분들 중에 위장 전입에 대한 반복적인 문제는 크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위장 전입을 한 것 플러스 처제를 본인의 집으로 위장 전입을 받아줬다는 게 나온 건데 김 후보자 측의 해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제의 위장 전입을 받아준 것에 대해서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김 내정자의 동서가 대우자동차 폴란드 공장에 근무하게 되면서 처제와 자녀들의 주소지만 옮겨놓았던 것이다. 위장 전입 맞다. 인정을 했어요. 김 변호사님, 위장 전입을 한 것뿐만 아니라 위장 전입을 받아준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네, 그럼요. 예, 그것 이제 원래 주민등록법상에서는 30일 이상 거주할 곳에서만 주민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본인의 원래 그 위장 전입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살고 있는 사람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장 전입을 받아준 가구주도 역시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인데 팩트를 짚고 넘어갈 부분은 김상조 위원장 후보의 그 위장 전입이 2004년도와 1997년도 두 차례 이루어졌는데 2004년도에 이루어진 위장 전입은 사실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그 주소를 관리하는 그런 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이 국내에 이렇게 주소지를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그 당시에 만약에 이제 그 사실이 적발되면은 주민등록이 말소되긴 했지만 따로 처벌은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예.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그 국내 주소를 관할하는 규정은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있는 위장 전입 자체는 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97년도에도 17일이거든요. 17일 동안 그 다른 주소지에 잠깐 주소를 두었다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는 17일 이후에 다시 서울로
다 같이 가족들이 합쳐져서 다시 서울로 주소를 옮겼어요. 뭐 그 과정에서 그 17일간 자녀의 뭐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주소를 친척집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뭐 도덕적으로 아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좀 크게 문제 삼기에는 약간 좀 미약한 편이 아닌가. 김상조 위원장의 위장 전입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 학교를 위해서 위장 전입을 좀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난 건데 한 건 한 건 보면 별거 아니겠지라고 후보자 본인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제 기준, 동아일보 채널A 기자, 돌직구쇼를 진행하는 앵커의 개인적인 도덕적 기준 그래서 본다면 박상철 교수님 다운 계약서한 거, 부인의 석연치 않은 취업 특혜, 그다음에 본인의 자녀를 위해서 위장 전입을 2차례 플러스 처제의 위장 전입까지 받아준 것. 이게 이분이 걸어온 삶이라는 거예요? 삶의 일단락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제가 지금 뭐 김상조 교수 뭐 두둔하려고 그런 건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돌직구가 너무 좀 엄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돌직구가 엄격하다.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보니까 처음에 제기됐던 다운 신고 저것은 오히려 큰 문제로 저는 부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예. 아까 우리 김근식 교수께서 이제 그 부인이 뭐 공립고등학교 영어 강사가 되는 과정을 바로 그냥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제하고 직결을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 하나 가지고. 제가 대학교 시간 강사 때 그 베트남 전쟁하고 한국 전쟁 비슷한 게 있다고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다가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비슷하다고 해서 바로 그 똑같은 거라고 연결시켜버린 것이 또 해명 여하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문제도 사실 이제 그 김상조 교수가 아니 후보자가 정확하게 해명한다면은 사소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이제 처제가 글쎄 위장 전입을 방조했다? 꼭 마침 무장 공비가 들어오는데 그 허술하게 봐줬다는 어감으로 들리는데 실제 예. 내용을 우리 김 변도 이야기했지만 파고 들어가면은 해명이 여전히 있어요. 하나하나씩은.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나눠서 보면 목동 아파트 다운 신고는 상당히 좀 경제사범, 세금 포탈까지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면은 있지만 나머지가 역시 지적한 건 그거예요. 공직자로서의 어떤 올바른 삶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 생각보다 너무 건수가 많다라는 것. 예. 그런데 이것이 청문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는 있지만 언론 매체가 이거 하나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오늘 하루 종일 다룰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본인이 정확한 해명이 없거나 또 예. 김상조는 필요한 인물이다라고 공감대를 가져야 되거든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가 후보 잘 인준될 거라 한 것도 국민들의 여론의 지지를 받은 어떤 정치적인 국민의 눈높이도 있기 때문에 예. 저 문제는요. 글쎄요. 야 너무나 많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는 말은 좀 섣불리 하기는 좀 약간 이르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국민들의 판단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 30초만, 한 예. 초 말씀드리면 박 교수님 말씀에 일리가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뜯어놓고 보면 이게 과연 무슨 큰 중대한 범죄 행위는 아닐 것 같아요. 특히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뭐 해명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진보학자의 무게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 돌아온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온 부메랑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재벌개혁과 공정거래라고 하는 것들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고 또 진보경제학자의 선두에 섰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이렇게 낱낱이 모든 사실이 발가벗겨지면서 개별적으로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의 특히 서울에 사는 중산층이 이렇게 살아왔던 게 맞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진보를 외쳤고 진보의 무게감을 인생으로 가져왔던 분이 보기에는 제가 볼 때 백화점식의 여러 가지 예. 일상화된 이 비리와 특혜에 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무슨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무슨 국토교통부 장관 하면 또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예. 해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라는 거죠. 영이 안 선다. 그러니까 제가 통과되더라도. 볼 때 이제 그건 우리 박 교수님도 동의를 하셨습니다만 이분이 이런 여러 가지 백화점식의 특혜나 비리나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서는 조금 더 국민들이나 또 국회의원들도 한 번 더 또 뒤집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의 어떤 잡범식의 범죄들이 위법사항들이 지금 여러 개가 묶여있는 상황.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